오늘은 어제 제가 연습 문제로 드렸던 아이리스 데이터셋 가지고 저희가 해볼 연습을 여러분들 하셨어요? 이거를 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열었던 그 파일 열어주시고요. 저는 그 런타임 모드 실행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런타임 모드 실행을 해서 데이터셋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니, 여기 임포트가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셋 준비하는 것부터는 처음부터 해보기 때문에 다른 코드들은 뭐 실행이 안 돼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 있는 임포트 문장, numpy, 뭐 pyplot, seaborn, 뭐 그다음에 knative classifier 이런 그 모듈이나 클래스 이름들이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KNN 연습, 자,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사용하자라고 했었죠, 저희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듈들마다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 제공해주는 그런 패키지들이 많아요. 사이클런에도 있어요, 사실은. 네, 사이클런에서 가져오는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본에서 아이리스 있었죠? 거기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C번에서 로드 데이터셋 이렇게 하고서 데이터셋의 이름을 주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올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헤드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헤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진분류 문제로 다뤄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피시스를 보시면 아마 세 가지 종류가 나올 텐데 그거를 세토사냐 세토사가 아니냐 이렇게만 나눠보자라고 했었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타겟 배열이 될 거예요. 타겟.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그런 타겟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특성만 사용해 보자라고 했죠. 이진분류 문제. 두 개의 특성은 여기 세펄 랭스하고 세펄 위드스만 사용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세펄 랭스와 세펄 위드스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이 특성 배열로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 하면, 특성 배열을 먼저 하면은요. 아이리스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컬럼 이름들을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랭스죠. 랭스 그 다음에 세펄 위드스 이렇게 하시면 그 인덱스 연산자 안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연산자 안에 컬럼 이름들을 그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그 우리가 선택한 컬럼들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뽑아낼 수가 있고, 여기까지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죠? 로우 인덱스가 있고, 컬럼 네임들이 있고, 그죠? 여기까지도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얘가 뭐가 돼요? 2차원 배열이 되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할 건데, 대문자 X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특성, 배열이라고 부르는 게 될 거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레이블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5개만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면, 앞에서 5개, 컬럼은 전부 다. 이런 뜻이죠. 네. 행은, 로우는 앞에서 5개 선택하고, 컬럼은 전부 다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슬라이싱이죠. 배열의 슬라이싱입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이랑 같죠. 5.1, 3.5 이렇게 돼 있고 4.9, 3.0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타겟 배열, 레이블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아이리스 이런 특성을 갖는 이런 특징들을 갖는
아이리스는 세토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특성들을 갖는 아이리스도 세토사다. 이거를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컬럼을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컬럼을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니까 굳이 리스트로 넘기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컬럼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죠? 컬럼 한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 시리즈가 되는 거죠. 시리즈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점, values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1차원 배열.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값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이 되죠. 배열. 그래서 얘를 일단은 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y라고 한, 자, 이거 실행하기 전에 여기 출력문이 있으니까 요거 좀 볼게요. 보시면, 세토사라고 하는, 아이리스는 앞에 5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벌시컬러라고 하는, 어, 아이리스, 붓꽃의 종류는 또 중간에 50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0개가 버지니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세토사와 세토사가 아닌 걸로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벌시컬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버지니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문자열로 바꿔주시면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요렇게만 사용하자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150개의 데이터를 다 사용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저장해 보고요. 어,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볼까요? 얘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앞에서 5개 출력해 보면 세토사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 5개. 이렇게 하시면 뒤쪽에서 5개 선택하겠다는 뜻이죠. 뒤쪽에서 5개 선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y에 있는 값이, y라고 하는 1차원 배열에 있는 값이 세토사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문자열, 뭐 not 세토사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자열로 바꿔주시면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조건문 써가지고 하셨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예요. 어, 만약에 사망연산자 연습을 해보면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Y에 저장하겠다. 세토사를 저장하겠다. 만약에 어, Y가 세토사이면 else 그렇지 않으면 not 세토사 이렇게 저장하겠다. 이렇게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주는 numpy 함수가 있어요. numpy 함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numpy 문서 좀 볼까요? numpy 문서 중에서 where라고 검색해 보시면 wher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numpy 모듈에 where라고 하는 파이썬 함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요. 어, 조건식을 줘요. 조건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옵션인데 값들을 줄 수가 있어요. 값들을 줄 수가 있고 x, y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사용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열이 있어요. 1차원 배열이죠. 0부터 9까지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 있어요. where를 사용하실 때 첫 번째에는 조건식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열에 있는 원소들이 5보다 작으면 A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A에다가 10을 곱한 값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배열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배열이 바뀐 내용을 보시면요. 5보다 작은 숫자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5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은 곱하기 10이 됐어요. 50, 60, 70, 80, 90 이렇게 됐죠. 그죠? 사용 방법 아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where는 조건식, 그 다음에
배열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한꺼번에 바꿔주는 겁니다. 조건식을 써주고 3일 때 사용할까, 3이 아닐 때 사용할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배열에 있는 원소들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원소를 바꿔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numpy.where 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검사할 조건은요. y에 들어있는 문자열이 세토사랑 같으냐, 이거를 검사를 할 거예요. 이거를 검사를 할 거고, 세토사랑 같으면 그냥 그대로 세토사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세토사가 아닌 경우는, 어, not 세토사, 이렇게 할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리턴 값이에요. 리턴 값이니까, 여기를 저장을 할까요? 다시 저장을 해서, 네. 저장을 해서 앞에서 5개는 변경된 게 없어야 돼요. 앞에서 5개를 보시면 전부 다 세토사. 앞에 50개는 전부 다 세토사였잖아요. 뒤쪽에 5개를 볼게요. 뒤쪽에 5개를 보시면 not 세토사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세토사가 50개가 있을 거고요. not 세토사는 100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where라고 하는 함수 잘 이용하시면 그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쉽게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주석으로 설명드릴까요? numpy.where 여기는 조건식,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뭐 true일 때 사용할까, 그 다음에 false일 때 사용할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조건식을 만족할 때에는 조건식을 만족할 때에는 배열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바꿔버리고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런 값들로 바꿔버린다. 어디에서? 이 배열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y에다가. 하면 밑에다 쓸까요? 조건식을 만족하면 true, val로 변경하고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value로 변경해 줍니다. 변경한 배열을 포함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된 것 같아요. 특성 배열 우리가 2차원 배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레이블들, 즉, 얘가 타겟 배열, 레이블이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가 어떤 품종이냐라고 하는 타겟 배열까지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훈련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훈련할 준비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즉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 선, 모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생성자를 호출해 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KNN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KNN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이클런에 있는 이 생성자들은 거의 대부분 디폴트 아규먼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값들, 머신러닝을 할 때,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성능이 좋았던 그런 값들로 이렇게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경우 디폴트 값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튜닝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를 가지고 분류를 하겠다? 다섯 개를 가지고 분류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들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점들을 그려볼 건데 그 가장 가까운 이웃들 다섯 개를 가지고서 분류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이거 하기 전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어, 파이플럿에서 스캐터를 이용을 할게요. 스캐터를 이용을 해서 x를 세펄 랭스로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세펄 랭스로 사용하려면 어, 랭스 위드스 그냥 0번이라고 할게요. 행을 앞에서 50개만 찍겠습니다. 앞에서 50개만 찍고 그 다음에 컬럼은 첫 번째 컬럼을 쓸게요. 그럼 y도 선택을 하실 때 아 y도 y 맞죠? 두 번째 변수가 y죠. 두 번째 변수가 y인데 y는 역시 x에서요. x에서 앞에서 50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인덱스 1번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얘만 show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50개의 점들이 찍혔어요. 이렇게 50개의 점들이 찍혔고 이제 그 다음에는 plt.scatter 이번에는 50번째부터 끝까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49번까지가 50개죠. 그럼 50번부터 149번까지가 마지막이죠. 그죠? 그리고 0번, 그리고 y를 x,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50번째 인덱스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얘를 찍어봤어요. 어, 이상하다. 이렇게 섞여 있나요? 음. 이렇게 있군요. 여기가 세펄 랭스인 거고요. 여기가 세펄 위드스인 건데 이쪽에 50개, 이쪽에 100개 이렇게 있어요.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듯도 하네요. 그죠? 네, 좀 가까운 만약에 어떤 아이리스가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이웃 뭐 다섯 개를 찾아보면 조금 그 가까운 이웃들이 파란색 쪽에도 나타나고 주황색 쪽에서도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도가 100%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 X축 레이블을 사용한 거는요. 음, 우리가 인덱스 0번을 쓴 거기 때문에 X축은요, 세펄 랭스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죠? X 레이블을 보시면 여기는 세펄 랭스를 사용을 한 거고요. 단위는 센티미터일 거예요. 그 다음에 Y 레이블을 보시면은요. 여기는 인덱스 1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드스를 쓴 거예요. 위드스를. 세펄 위드스를 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색깔이 다른데 색깔들이 뭐냐 요거 표시해 주면 좋겠죠. 그거는 여기에서 레이 레이블인가요? 그죠?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얘가 세토사.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은 not 세토사.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얘네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보여주실 때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PLT.레 점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이 세토사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세토사가 아닌 것들이다. 그리고 여기는 랭스고 여기는 위드스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 인덱스를 0번하고 1번을 바꿔주면 위드스를 가로축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랭스를 세로축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약간 좀 대칭이 바뀐 X축, Y축이 바뀐 그런 모습으로 그래프가 보여지겠죠. X축, Y축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점들의 모양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그렸으면 더 쉽게 그렸을 거고요. 대열을 가지고 그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런 거를 가지고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을 거다. 예를 들어서 실제 훈련 세대에서 자, 여기 뚝 떨어져 있는 녀석이 하나가 있네요. 그죠? 자, 이 녀석에서 가장 가까운 거 우리가 거리를 찾아보면 아마도 이쯤에 있는 녀석들이 가깝지 않을까요? 같은 파란색보다. 이런 같은 파란색보다 주황색 쪽에 더 가까워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은 KNN으로 분류를 할 때 주황색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커요. 세토사가 아니다라고 분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한테는 훈련시킬 때 모델한테는 얘를 세토사라고 알려줬지만 얘를 분류해라라고 할 때에는 세토사가 아니다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네,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그래프 한번 그려봤고요. 자,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해서 생성자를 호출을 했어요. 그럼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는 데이터에 피팅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에 피팅시킨다. 그래서 피팅시키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모델 fis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특성들과 그 특성들이 무엇인지 레이블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 그다음 1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모델 훈련이 이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측값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측값들을 찾아보면 PRED라고 하겠습니다. YPRED라고 할까요? 아, 예측값들은 어, 예측값 계산. 계산하시는 방법은 그 머신러닝 모델에서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뭐만 줘요? 실제로 레이블을 안 주는 거죠. 실제 레이블을 주지 않고 이제 문제만 주는 거죠. 특성들만 주고서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개체들이 어떤 녀석이냐 이거를 그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특성 배열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특성 배열을 주시면 되고 얘 출력해 보시면은요. PRED를 출력을 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토사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마 세토사가 50개가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앞에서 쭉, 세토사가 쭉 있어야 될 텐데, 세토사하고 세토사 사이에 낫 세토사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뒤쪽에 있는 것들은 아마도 벌시컬러 버지니까 뭐 이런 녀석들이어서 이쪽은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얘가? 얘가? 좀 이상하죠? 뜬금없이 세토사하고 세토사 사이에 낫 세토사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값이에요. 이게 예측값. 150개를 다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어,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 볼 수가 있냐면 그 스코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KNN
모델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얘가 무엇을 계산해 주냐면 정확도를 계산을 해줍니다. 정확도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특성들이 있어야 특성들이 있어야 이 프리딕트처럼 이거 남겨둘게요. 요거 그냥 남겨둘게요. 여기 있다. 정확도를 계산해 보면 정확도를 계산할 때에는 KNN 클래시파이어에서 스코어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배열 그리고 그 예측된 값들과 비교하기 위한 실제값 이렇게 두 개를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봤더니 0.99라고 나왔죠. 0.993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도요. 150개 중에서 149개를 맞힌 경우 0.993이죠. 그죠? 150개 중에서 하나는 틀리고 149개를 맞춘 경우 정확도가 0.993이에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예측값 출력해 본 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을 훈련시켰지만 어, 어, 그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특성과 레이블을 주고서 훈련을 시켰지만 그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 어, 예, 예측값을 계산하고 정확도를 계산하는 이런 과정을 모델을 평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델을 평가를 해보면 100%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다 줬고 기출문제에 대한 답도 다 모델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리고 기출문제 그대로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는 틀린 거예요. 그게 아까도 설명됐듯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산정도를 그려보시면 아마도 이 녀석이었겠다. 이 녀석은 실제로 세토사였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들 5개를 찾아보면 찾아보면 일단 가장 가까운 거는 자기 자신, 그죠? 어, 일단 가장 가까운 거 하나는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0이겠죠. 나머지 네 개가 나머지 네 개가 이쪽에 주황색이어서 얘는 세토사가 아니다라고 분류를 했었던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순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순서인 거고요. 전체적인 순서인 거고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과정은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CSV 파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파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는 여기저기서 어떤 공공 데이터라든가 여기저기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서 뭐 데이터들을 합치기도 하고 테이블 2개를 뭐 조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테이블을 만들게 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특성들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다 레이블을 붙여주겠죠. 레이블을 붙여줄 거고, 그런 다음에 모델을 선택을 해서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예측값들을 찾아보고서 점수가 몇 점인지,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평가를 내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머신러닝 순서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 이제 K값에 따라 K값이 변화가 되면 K값에 따른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가까운 이웃 최대 몇 개까지 찾을 수 있어요? 150개까지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K values라고 하는 배열을 numpy.a range 배열로 만들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1개부터 151. 그럼 1부터 150까지. 그죠? 1부터 150까지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할 거예요. 이 값들을 가지고서 반복을 할 겁니다. for in k values. 아, 요거 하기 전에
정확도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둘까요? accuracies. 얘는 정확도들을 저장할 그 배열이에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우리는 얘는 우리가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개수.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개수. K 값이죠, K 값.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서 K 값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바꿔가시면 되는데, KNN 모델을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고 하시고, 네이버의 개수, 여기를 K 값으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1부터, 그죠? 1부터 150까지가 되겠죠. 자, 이제 모델을 생성을 했으니까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죠. knn.bit 하고서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주시면 돼요. x하고 y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확도를 계산하면 되겠죠. 정확도는 knn.score 여기도 x하고 y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정확도가 계산이 됐으면 이 정확도는 어디에다가 accuracies에다가 append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print accuracies 숫자 150개가 나올 거예요. 네. 한 개를 사용하니까 1.0이군요. 0.99, 0.99, 0.99 이렇게 쭉 가다가 끝에 가보시면 0.66, 66%로 떨어져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우리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PLT도 될 것 같아요. PLT.scatter 스캐터 사용하시고 X축은 K 값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K values 쓰시면 되고 Y축에는 정확도라고 쓰시면 돼요. 정확도는 accuracies가 가지고 있죠. 여기에 150개 값, 여기에 정확도들 가지고 있죠. 1부터 150까지고요. 정확도들이 있어요. X레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X레이블은 여기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K 값이죠. 그래서 K valu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LT.Y 레이블 여기는 정확도죠. accuracy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선도 같이 그릴까요? 네, 선도 같이 그릴게요. 그러면 그 스캐터에다가 그 스캐터 스캐터보다 플롯도 되겠군요. 선까지 같이 그리려면 플러스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선이 그려질 거고, 어? 아, 그죠? XY를 플롯은 XY를 안 주죠. 죄송합니다. 아, 여긴 아규먼트를 주는 게 아니죠. X축, Y축, 그 다음에 마커. 여기를 뭐, B, O, 마이너스. 네, 요렇게 하면 점들이 너무 커서 그런 거고요. 피겨 사이즈를 조금 바꾸시면 여기가 조금 더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plt.grid 넣고요.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피겨를 어, 피겨를 plt.figure라고 하시고요. 피겨라고 하시고 여기에서 피그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를 20은 너무 클 것 같고요. 12? 네. 그, 조금 낮죠? 네. 이렇게는 조금 더 낮고. 어, 정확도가 거의 100% 가깝다가 여기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아마 0.9? 0.9 정도일 거예요. 그러다가 K 값이 떨어지면 점점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가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 그죠?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에는 정확도가 65%, 6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당연하죠. 그죠? 자, 여기 이렇게 150개가 있었어요. 150개가 있었는데, 여기, 여기 있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 100개를 찾겠대요. 가장 가까운 거 100개를 찾으면, 물론 이쪽에서 50개가 나타나겠지만, 이쪽에서도 50개가 나오겠죠. 그죠?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이쪽이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무조건 얘네들을 무조건 뭐라고 할까요? 세토사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왜 63%, 66%냐면, 이쪽에 세토사가 아닌 것들은 다 맞추는데, 세토사인 것들을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출력도 해봤지만, 최악의, 이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최악의 정확도는 아마 150개 중에서 150개 중에서 100개만 맞추는 거. 그죠? 나머지 50개는 다 틀리는 거. 세토사 50개 다 잘못 맞추는 게 이게 최악의 그 정확도예요. 그게 66%. 66%. 여기 있는 값들입니다. 여기 있는 값. 그래서 K는 가장 가까운 이웃 한 개를 찾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큰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 하나하고만 비교를 할 테니까. 99%로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오는 부분이 있군요. 여기가 100%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아그맥스로 찾을 수가 없겠네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 네,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처음에 100%였다가 99%쭉 가다가 여기서 1.0이 잠깐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이 데이터로만 보면 K 값은 여기에 있는 K 값, 여기에 있는 K 값을 사용하면 성능이 100%가 나오는, 정확도가 100%가 나오는 그런 모델인 거예요. 대략 한 10번째 정도 될 것 같군요. 네, 그래프상으로만 보면 한 10번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었던 그런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연습 문제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 과정은 머신러닝을 제대로 한 거는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도를 계산하는 것도 훈련셋에서 정확도를 계산을 해봐야 되고, 테스트셋에서 또 정확도를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특성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스케일링이 다른 그런 특성들, 예를 들어서 우리 물고기 같으면 그 물고기의 무게는 1000이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물고기의 길이는 기껏 해봐야 50cm, 60cm, 단위가 0에서 100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이상의 그런 스케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도 정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과정들을 다 하시는 게 머신러닝 하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그냥 정말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저희가 어제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할 내용들이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 다음에 특성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특성들을 변화를 시켰을 때에는, 어,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어제 마지막 시간에 다 잘 하셔서, 그죠? 그래서 질문이 없으신 거겠죠?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